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고려시대의 문화재로 왜구가 약탈해갔던 서산 부석사 불상은 절도범이 일본에서 훔쳐서 국내로 들여왔지만 소유권이 일본 사찰로 인정돼 다시 돌아가게 된 아픔이 많은 우리 유산입니다. 이 불상이 일본으로 가기 전 자신의 고향인 서산 부석사로 무려 647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한국과 일본 양측의 합의에 따라 내일부터 부처님 오신 날인 5월 5일까지 100일간 부석사에서 머물다 일본으로 떠나게 되는데요. 매일 일반인에게도 공개를 하게 되는데 공개 첫날 소문을 듣고 온 신도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박범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그스름한 얼굴에 옅은 미소를 머금은 채 결가부자를 하고 있는 관음보살. 대전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수장고에 봉인돼 있었던 서산 부석사 불상이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12년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330년경 서산 지역 불자 32명의 시주로 만들어져 부석사에 봉안됐던 금동 관음보살 자상. 1370년대 왜구에 의해 약탈된 후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 머물다 지난 2012년 한국인 절도범들에 의해 국내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10년간 이어진 소유권 분쟁 끝에 2023년 대법원이 일본 관음사 소유라는 최종 판결을 내리면서 불상을 일본으로 돌려주는 반환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부석사와 일본 관음사 측은 불상을 둘러싼 갈등을 종식시키고 한일 불국계가 더욱 돈독한 관계로 성장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부석사와 서산사가 교류를 맺어가고 상호 방문도 하고 여러 가지 교류를 하면서 더욱 돈독한 관계를 이어가고 日韓それぞれが今から末永く交流していけますように信じ合って助け合っていく国家間になりたいと非力ながら 수장고를 벗어나 647년 만에 고향 땅을 밟은 불상은 내일부터 부처님 오신 날인 5월 5일까지 100일간 매일 일반에 공개됩니다. 불상이 돌아온 사실을 부처님께 고하는 고불식에 참석한 신도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기 부석사에서 100일 동안 친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하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서산시도 불상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CCTV와 열감지기 설치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친견할 수 있도록 또 보안이라든가 안전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 아낌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불상은 서산 부석사에서 신도들과 100일간 석별회정을 나누고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 반환된 뒤 5월 11일 이후 일본으로 떠납니다. TJB 박범식입니다. 지금 보시는 유물은 아프리카 고대 베냉 왕국에 왕이 앉아있던 옥자입니다. 프랑스가 과거 식민지 시절 빼앗은 문화재인데 약탈된 문화재는 반환해야 한다는 유네스코 협약을 존중해서 프랑스가 지난 2021년 세네갈의 옥자를 포함한 문화재 26점을 반환한 겁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부석사 불상을 다시 일본으로 보내야 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부럽기도 하면서 자신들이 약탈한 걸 뻔히 알면서도 도로 가져가는 일본의 대처가 기가 막히기도 합니다. 현재 일본 등 해외로 반출돼 있는 충남 지역 문화재는 최소 1,500여 점으로 추산이 되는데 상당수가 일제강점기 도굴꾼들이 공주나 부여 고분 등에서 발굴해 몰래 훔쳐간 유물들입니다. 안타까운 부석사 불상 반환 논란을 계기로 해외로 무단 반출된 국내 문화재들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관점에서 반환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도 시급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당 충남도당이 졸업식장 음주 추태로 비판을 받고 있는 홍성표 아산시의 의장을 제명 처분했습니다. 홍 의장은 지난 10일 모교인 아산고등학교 졸업식에 음주 상태에서 참석해 부적절한 언행으로 비난을 받아왔으며 곧바로 의장직 사직 의사를 밝혔지만 어제 열린 시의회 임시회에서 사임이 부결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제명에 앞서 홍 의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의장직 사임서를 다시 제출하고 당적 포기 의사도 밝혔다며
빠른 시일 내에 사의만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국민의힘 충청권 4개 시도지사들이 충청광역연합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한 것에 대해 강력 규탄했습니다. 민주당은 충청권 4개 시도지사들이 내란 우두머리를 비호하고 법치를 훼손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앞서 충청광역연합회장을 맡고 있는 김영환 충북지사를 비롯해 이장우 대전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태흠 충남지사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인권을 보장할 것과 공수처를 비난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설 명절을 앞두고 화재가 발생해 200여 개의 점포가 모두 불에 탔던 서천 특화시장의 재건축이 오는 3월 착공에 들어갑니다. 이 때문에 아직은 임시시장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설 대목을 앞두고 상인들은 손님들과 흥정을 벌이는 등 조금씩 의욕을 되찾고 있습니다. 화재 발생 1년을 맞은 서천 특화시장을 김진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해 1월 화재로 전소된 뒤 지어진 서천 임시특화시장입니다. 굴과 조기, 홍어, 광어, 우럭 등 수십 종의 신선한 수산물을 두고 상인들과 고객 간의 흥정이 한창입니다.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통해 34,000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만원을 돌려주는 파격적인 할인 행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의 여파로 소비 심리가 얼어붙은 데다 임시시장의 협소한 공간과 냉난방 문제점 등으로 예전 같은 설 대목의 활기를 좀처럼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힘들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경제가 너무 어렵고 저희들이 아무리 손님들한테 잘해도 경기가 어려우니까 손님들이 시장을 잘 안 오시더라고요. 화마가 덮쳤던 서천 특화시장 새 건물은 내년 완공을 목표로 3월 착공에 들어갑니다. 국내 최고의 특화시장을 목표로 화재에 안전한 철근 콘크리트 공법을 적용해 연면적 1만여 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미관과 안전성을 고려해 넓은 중앙 통로를 중심으로 시장별 영역을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시장뿐 아니라 편의공간과 야외무대, 옥상 정원 등 부대시설, 복합 커뮤니티 공간까지 갖춰 지역의 랜드마크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단순한 복구를 넘어 지역 상권의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며 앞으로 모두가 어우러져 함께 즐길 수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시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년 전 발생한 대형 화재로 송두리째 잿더미로 변했던 서천 특화시장이 지역의 새로운 경제 거점이자 랜드마크로 도약하기 위한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유럽 무대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대전 출신의 황인범과 배준호에 이어 올 시즌에는 슈퍼루키 윤도영이 맹활약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벌써부터 유럽 유명 구단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가운데 윤도영은 올 시즌 대전에 남아 열정적인 응원을 보내주는 팬들에게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방콕에서 이수복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9월 대전 홈에서 열린 광주FC와 K리그 29라운드 경기. 강한 압박으로 상대공을 빼앗은 윤도영이 센스 있는 슛으로 골망을 흔듭니다. 17세 10개월 4일 나이로 구단 최연소 득점 기록이자 지난 2013년 승강제 도입 이후 K리그 최연소 득점자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황인범, 배준호에 이은 대전 최고의 슈퍼루키로 떠오른 윤도영. 하지만 지난 시즌을 돌아보면 좋은 기억만큼 아쉬운 점도 많습니다. 고등학교에서 프로 오면서 피지컬 같은 것도 차이를 많이 느껴가지고 슈팅 이런 공격 포인트, 득점 이런 게 좀 아쉬웠어서. 남다른 돌파력을 인정받은 윤도영은 벌써부터 프리미어리그를 비롯해 유럽 유명 구단들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유럽 진출에 대한 고민도 없지 않았지만 대전 유스 출신으로 뜨거운 응원을 보내준 팬들에게 보여줄 게 남았다며 대전에 잔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해외 나간다기보다는 아직 많이 아쉬운 점이 많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대전에서도 많이 못 보여드린 점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더 팬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크고. 지난 시즌 1골 3도움 등 4개 공격 포인트를 올린 윤도영. 올 시즌에는 확고한 주전으로 활약하며 20개 이상 공격 포인트를 올리겠다는 화끈한 각오를 밝혔습니다. 지난해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으로 이적한 동갑내기 친구 양민혁의 활약도 남다른 동기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민혁이가 그렇게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줌으로써 저한테도 뭐 자신감을 더 얻을 수 있었고. 대전에서 자신의 롤모델인 메시와 같은 플레이를 보여주겠다는 윤도영을 K리그 개막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축구 팬들이 벌써부터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대전의 막내 아들 특급 유망주 윤도영의 활약으로 대전 하나시티즌이 리그에서 순항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태국 방콕에서 TJB 이수복입니다. 충남 남부권 경제성장을 견인할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충남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논산시는 최근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 시행 협약을 체결하고 LH는 사업 시행자로서 총 사업비 1,607억 원을 투입해 올해 토지 보상과 실시 설계를 거쳐 내년 착공에 들어가고 2027년에는 토지 공급과 분양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26만 평 규모로 조성 예정인 국방산단과 더불어 74만 평 규모의 일반 국가산업단지 추가 조성이 논의 중으로 총 100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가 논산에 들어서게 됩니다. 아산시는 오늘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시민들과 관광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산 방문회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오늘 선포식은 인기 가수와 아산 시립합창단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관공 홍보 영상 상영, 축하 공연, 아산 방문회 선포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선포식 행사 뒤에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사 참석자들이 참여하는 설맞이 장보기 행사도 진행됐습니다.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임시 공휴일을 포함해 엿새간 이어지는 긴 연휴를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조영준 기자가 설 연휴에 즐길 만한 전시와 공연들을 모아봤습니다. 2월부터 피는 무흑꽃이 하얀색으로 화사하게 단장하고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봄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유채꽃이 바닷바람을 맞으며 일렁이는 가운데 분홍빛 야생화와 어울려 화폭에 담겼습니다. 겨울에 찬 기운이 남아있는데도 생명이 움트며 형형색색의 꽃을 피워낸 제주의 자연 속에서 작가는 치유의 영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제주에서는 바람을 타고 봄이 온다는 말이 있어요. 그 바람에 타고 꽃도 피워주고 봄바람도 일으켜서 사람 마음을 굉장히 환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은은한 수묵빛깔 여백에 분홍빛이 감도는 뜰앞. 주변엔 봄을 표현하듯 노란색과 연두색이 뒤섞인 왕열 작가의 동양화입니다. 색채학 박사인 안진희 작가는 꽃과 색감에 담긴 이야기를 다채로운 빛깔을 통해 생동감 있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소녀를 둘러싼 꽃과 나비를 대비시켜 침묵과 고독 그리고 아름다움을 동시에 조명합니다. 3명의 작가들이 색채의 미학을 통해 회화의 아름다움과 봄의 싱그러움을 보여줍니다. 각기 다른 시각적 언어가 교차되며 탄생된 다채로운 표현들이 곧 다가올 명절을 맞이하여 보는 이들로 하여금 풍성한 예술적 선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빠른 년생과 친구가 되면 선후배 관계가 꼬이고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아버지 뻘과도 친구가 된다는 황당한 설정에 웃음이 터져나옵니다. 관객들이 직접 무대 위로 올라가 배우들과 함께 어울려 즉흥적으로 풀어가는 유머도 폭소를 유발합니다. 모두 5개 에피소드를 옴니버스식으로 구성해 개그맨과 연극 배우들이 만들어내는 코믹 연극, 졸탄식 코미디도 설 연휴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세계적인 뮤지컬 거장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명작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도 세종예술의 전당 무대에 올려집니다. 12제자의 리더이자 신이 예언한 죽음의 길에 대해 고뇌하는 예수 그리스도 역에 마이클 리와 박은태가 캐스팅돼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NH농협은행 논산시 지부가 논산시청 공무원들과 시청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300만 원 상당의 쌀떡과 음료 나눔 행사를 갖고 관내 저소득층을 위해 200만 원 상당의 떡국떡을 기탁했습니다. NH농협 논산시 지부는 떡국떡과 백미 등 물품은 물론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에 2,170만 원을 기탁하는 등 지역사회의 따뜻한 온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국립세종수목원이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가 2년마다 선정하는 한국관광100선에 다시 한번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내 최초의 도시명 수목원인 국립세종수목원은 국내 최대 규모의 온실을 보유하며 2020년 개원 이후 3년 9개월 만에 누적 방문객 300만 명을 돌파하며 세종 대표 관광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편 국립세종수목원은 설 당일인 29일을 제외한 나머지 설 연휴 기간에 무료로 개방하고 전통놀이 등 특별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대전시는 설 연휴 기간 동안 시민들이 즐겁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시와 5개 자치구 위생부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식중독 비상상황실을 운영합니다. 비상상황실은 7개 반으로 구성돼 연휴 기간 식중독 발생 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며 식중독 의심 환자 발생 시 비상연락 체계를 가동해 신속하게 대응 관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령시가 2025년을 스마트 농업도시 원년으로 선포하고 청라면 의평리 일대 2.5헥타르의 부지에 농업 구조 개선과 농가 소득 증대를 목표로 스마트팜 혁신단지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혁신단지를 시작으로 스마트팜 분야 역대 최대 규모인 181억 원을 확보해 13헥타르의 구역을 조성하게 되는데 혁신단지는 2025년 안에 완공이 목표입니다. 완공 후에는 입주희망 청년 농업인을 모집해 시설을 임대 운영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청년 농업인 유치와 스마트팜 재배기술 활동을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딥페이크를 이용해 고등학교 여자 후배들의 얼굴로 허위 음란 영상을 제작한 대학생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여자 후배 3명의 얼굴 사진을 타인의 나체와 합성해 배포한 혐의를 받는 20대 대학생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수의 허위 영상물을 제작한 뒤 SNS에 게시해 광범위하게 유포한 점은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